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 프로페서 데이, 미국 로보틱스의 프로페서 데이 세미나 중 리모 교재 및 소개 및 예제 소개를 맡게 된 홍창민 중위원입니다. 저희가 쉬는 시간도 없이 이제 제가 또 1시간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고 쉬는 시간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리모 교재의 소개 부분은 이제 리모 교재의 0단원부터 8단원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재 목적 및 목차 이렇게 나와 있고, 0단원부터 2단원은 로스에 대한 개념, 그다음 개발 환경 구축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3단원부터 5단원까지는 이제 로스의 기본 개념과 툴 소개 및 시연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6단원은 기본적인 이제 프로그래밍,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7단원부터 8단원은 로봇의 인지 판단 제어 및 로봇 리모 오퍼레이팅 간단한 기본 동작에 대해서 코드를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목차 교재 기반의 실습 활용 예제에서는 이제 교재 9단원이나 10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앞서 배운 이런 개념 그리고 이론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실습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저희 교재에는 어떤 실습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그 실습 중에서 몇 가지를 시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모 교재 소개입니다. 현재 좀 학생 수가 좀 줄어듦에 따라서 지금 대학교 내에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교육 수요가 사실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좀 시장 현상에 맞춰서 저희는 학교에서 이렇게 리모에 대한 교육을 좀 진행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교재를 구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교재 자체의 목적으로는 이제 ROS 기반의 하드웨어 플랫폼인 리모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및 로봇의 구성에 대한 이해와 실습을 통한 경험 취득, 학생들의 경험 취득을 목적으로 이런 리모 교재를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차 구성은 이제 로스라는 ROS에 대한 개념이 0단원부터 6단원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이제 자율주행 및 리모의 활용의 기초에 대해서 7단원부터 8단원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단원부터 10단원은 이제 이런 기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응용 프로그래밍,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는 그런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목차 하나씩 짚어보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챕터 0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로스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활용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로봇 운영체제 ROS에 대해서는 로스에 대한 이제 기본 용어 정리, 그다음 개념 정리 정도 이렇게 좀 진행해드릴 예정이고, 이제 로스의 개발 환경 구축에서는 이제 이런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컴퓨터에 우분투도 깔아야 되고 로스도 깔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단계별로 사진을 첨부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로스의 중요 개념에서는 앞서 1챕터에서 내용과 좀 더 딥하게 로스에 대한 이제 내부 파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토픽이나 시스템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로스 명령어 같은 경우 4단원 챕터 4 로스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이렇게 터미널에 인터페이스를 치면서 그런 로스의 이제 구동을 실행을 시키는데, 그런 명령어들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 도구에서는 이제 GUI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런 로스의 데이터 및 시스템 디버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챕터 6 이제 로스 기본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0단원부터 5단원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간단하게 진짜 기본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로 이렇게 교재 목차 로스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7단원, 8단원에서는 이제 로스의 로봇 센서, 모터
그래서 로봇 센서 모터는 이제 인지 판단 제어, 로봇의 인지 판단 제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뭐 인지를 할 때 뭐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가 있고 라이다가 어떤 카메라가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8단원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8단원에서는 리모가 이 인지판 7단원에서 배운 리모의 인지판단 제어,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스템의 인지판단 제어가 리모에 어떻게 적용되고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간단하게 구동을 시켜보게 됩니다. 네, 9단원 응용 프로그래밍에서는 라이다나 카메라를 활용해서 이제 라인 디텍션을 하거나 아니면 뭐 마커 팔로잉을 하거나 월 팔로잉을 하거나 옵스테클 어보이던스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예제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놨고요. 이제 10단원 이제 슬램 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이제 로스에서 좀 되게 중요하게 지금 현재 다뤄주고 있는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 중에 패키지, 소프트웨어 패키지 중 하나인데, 이제 슬램을 통해서 지도를 어떻게 작성하고 그에 필요한 이론은 무엇이며,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 작성된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로봇이 자율항법 시스템을 구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0단원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해당 챕터에서는 로스라는 개발 플랫폼이 무엇이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미래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로스의 내비게이션 스택이라는 이제 하나의 아까 말씀드렸던 슬램 앤 내비게이션 중에서 내비게이션의 시스템 구성인데요. 요새 이제 자율주행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뭐 패스 플래닝이나 뭐 로컬 패스 플래닝에서도 뭐 글로벌 패스를 그리고 로컬 패스를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뭐 오도메트릭 값을 해서 뭐 칼만 필터로 해서 뭐 현재 위치를 어떻게 IMU와 엔코더의 칼만 필터 값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코베리언스 값을 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현재 위치를 이렇게 로컬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맵 슬램으로 통해서 그런 맵을 받아오고 그 라이다와 어떻게 매칭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모듈별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다음 논문을 보시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Infrastructure for Autonomous Ground Vehicle 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이런 모듈들 간의 이제 모듈들의 관리, 그 다음에 이런 모듈들 간의 통신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논문인데, 그런 논문을 가지고 이제 로스는 이런 시스템을 그냥 구축해주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중요한지, 미래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1단원 로봇의 운영체제 로스에서는 로스를 사용하기 위한 개념 정리, 그 다음에 활용 방법, 그 다음 용어의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과 같이 로드, 토픽,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줄글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아까 0챕터에서 제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모듈들이 이런 통신을 통해서 시스템이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노드가 각각의 모듈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런 토픽 같은 것들이 모듈 간 토픽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은 이제 그런 모듈들 간의 이제 통신 인터페이스, 통신 프로토콜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어떤 건지 나중에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각각의 용어 같은 것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단원 로스의 개발 환경 구축에서는 이제 로스 수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그리고 이거를 테스팅을 통해서 잘 구축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도 디스크에다가 OS를 복제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디스크를 이제 컴퓨터에 꽂아서 이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이렇게 우분투 OS를 덮어 씌우는 방법부터 거기에다가 로스를 다운을 받고 우분투라는 OS에다가 ROS라는 이제 뭐 프레임워크를 다운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뭐 작업 공간을 생성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잘 깔렸는지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런 그림들이 다 단계별로
저희의 교재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로스의 중요한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3단원 로스의 중요한 개념, 기능들의 로스의 중요 개념에서는 로스의 중요한 개념과 기능들에 대해서 다뤄보게 되며 노드 간 통신, 좌표 변환, 파일 시스템, 빌드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음 그림과 같이 1단원과는 다르게 더욱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로스, ROS라는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는 이런 패키지가 하나의 뭐 자율주행 패키지 중에서는 뭐 아까 봤듯이 로컬라이제이션 패키지 또는 내비게이션 패키지 아니면 뭐 패스 플래닝 패키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패키지 거기에는 뭐 그 패키지 안에 어떤 뭐 글로벌 패스 노드, 뭐 로컬 패스 노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뭐 서비스, 메시지, 패키지 매니페스트, 코드 같은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1단원과는 다르게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토픽, 서비스 이런 모듈 간의 통신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토픽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노드, 모듈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어떤 연산을 통해서 뭐 센서 데이터를 뭐 보내주게 되면은 해당 센서 데이터를 다른 모듈들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단원 이제 로스의 명령어에서는 이제 로스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지금 저희 보시다시피 제가 이따가 또 저희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터미널의 명령을 통해서 로스를 어떻게 구동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명령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주고 로스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쉘 명령어, 실행 명령어, 정보 명령어, 캐킹 명령어, 그리고 패키지 명령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도 되게 다양한데 이제 로스 코어, 로스 런, 로스 런치, 로스 클린, 뭐 로스 cd 이런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 중요도에 따라서 뭐 별 3개면은 이거는 모르면은 이걸 좀 숙지하고 있어야지 뭐 로스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별 3개 이제 별 2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게 로스를 아니면 편하거나 아니면 팬시하게 로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은 뭐 별 2개를 줬고 로스 클레인은 뭐 몰라도 되지만 알면은 편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별 1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명령어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4단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 5단원 이제 4단원에서는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로스를 구동을 해봤다면은 이제 5단원에서는 로스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로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 도구들을 사용하여 센서 데이터 확인, 구성 확인, 그리고 시스템 디버깅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네, 다음 그림은 이제 뭐 RBG, 이제 RBG는 로스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약자고 뭐 RQT라고 해가지고 뭐 MFC 같은 이제 우분투에서는 MFC 같은 걸 잘 안 쓰고 이제 Qt라는 이런 GUI 툴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거기다가 R만 붙여가지고 RQT 이런 식으로 뭔가 로스의 디버깅 툴들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지금 준비한 실습은 이제 현재 여기에 리모가 있는데요. 이 리모의 데이터들을 이 로스의 도구를 통해서 디버깅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SSH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외부 PC에서 리모의 이 터미널을 들어가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SSH라는 방식을 통해서 리모를 원격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노머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리모를 원격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프로페서 데이 때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노머신보다는 이제 SSH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제가 첫 번째 명령어에서는 이제 리모의 구동, 이제 모터에 대한 드라이버 패키지를 실행을 시킨 거고, 이제 두 번째 명령어에서는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카메라에 대한 드라이버 패키지를 실행시킨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터미널은 이제 리모에 대한 터미널이고, 제 기준으로 이제 왼쪽에 있는 터미널은 이제 RBG나 RQT, 그러니까 지금 외부 제어기의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RQT 이미지 뷰라는 명령어를 쓰면은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리모의 카메라 데이터를 이렇게 GUI 툴 같은 것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로스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것도 이렇게 뭐 라이다 데이터, 리모의 현재 라이다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리모의 현재 위치는 어떻게 지금 나타내져 있고, 카메라, 리모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카메라 또는 라이다에 대한 위치, TF 트랜스포메이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표현한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입니다. 그래서 5단원에서는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로스의 라이다 데이터, 그다음에 카메라 데이터 같은 것들 디버깅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툴 같은 것들이 왜 필요하냐? 저런 비주얼라이제이션 툴 같은 게 없으면은 그래서 뭐 카메라 데이터가 뭐 이렇게 0부터 255까지 갖는 이런 3채널의 RGB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데, 저런 사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디버깅을 하기는 좀 힘드니까 로스에서는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는 5단원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로세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부에 어떤 모듈들, 어떤 프로세서가 돌고 있고 그 프로세스 간의 통신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한 이런 로스의 도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5단원에서는 이런 로스의 도구들, 로스의 이제 GUI 툴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6단원 로스의 기본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저희가 노드 그리고 토픽, 아까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1단원부터 5단원까지 배운 그런 개념들을 어떻게 프로그래밍에 저희가 녹여낼 수 있는지를 간단한 예제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예제는 저희가 이렇게 GitHub에 다 이렇게 등록을 해놔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시다가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시다면, 뭐 답안지가 필요하시다면은 이런 내용들을 GitHub에서 그냥 바로 받으셔가지고 수업을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해가지고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6번 기본 프로그래밍에서는 뭐 간단한 퍼블리셔, 그다음에 서브스크라이버, 그다음에 서비스 클라이언트, 뭐 액션 클라이언트, 액션 서버 이런 것 같은 간단한 예제들을 좀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GitHub에 지금 현재 들어가기에는 좀 힘들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제가 미리 좀 GitHub 코드를 다음과 같이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 GitHub에다가 이제 git clone이라고 해서 이제 코드를 다운 받으면은 다음과 같이 저희가 간단하게 이 토픽을 써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이제 액션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냥 기본적인 코드 같은 것들을 다 제공해 드리고요. 그 중에서 간단하게 제가 뭐 설명을 해드리자면, 하나만 좀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릴 코드는 이제 로스의 이제 서비스라는 통신 방식인데, 이거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노드로 이루어져 있어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내면은 서버에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거를 다시 리스폰스로 클라이언트에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먼저 보여드리고 실행을 해보자면,
서버를 일단 실행시키고 클라이언트에 클라이언트에 어떤 이제 베이직스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어떤 이제 클라이언트 모듈을 실행시킬 때 그리고 뒤에 인풋으로 Hello, my name is Rigo 라는 인풋을 날려주면은 인풋을 입력하면은 Hello, my name is Rigo 화살표 5 이런 식으로 뭔가 코드가 실행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 서버가 구동되어 있고 이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이제 Hello, my name is Rigo라는 인풋 값을 받아가지고 이제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주는 겁니다. 리퀘스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서버에서 이 문장에 대해서는 단어가 5개 있구나 라는 거를 파싱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시 클라이언트에 보내서 클라이언트는 그 5개라는 출력을 이렇게 5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수업을 하실 때 이런 예제들이 필요하시고 뭔가 시험 같은 거 구성하실 때 이런 예제들로 뭔가 시험 같은 것들을 준비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을 텐데 이게 코드가 많이 어렵냐? 그것도 아닌 게 되게 지금 뭐 사실 말로 설명한 게 더 복잡할 정도로 코드는 뭐 14줄, 17줄 이런 식으로밖에 구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학년도 충분히 파이썬 교육하고 이런 거 실행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7단원부터 이제 마지막 10단원까지는 이런 로봇 센서, 그러니까 7단원 로봇 센서 모터의 목차에서는 보편적인 로봇의 서브시스템, 그러니까 인지 판단 제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각각의 서브시스템에 대해서 종류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개념들에 대해서 뭐 감지, 객체 감지, 충돌 감지, 환경 지도 작성 이런 거에 대해서 감지에는 객체 딥러닝을 통한 객체 감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라이다를 통해서 충돌 감지를 할 수 있고 환경에 대한 슬램을 통해서 지도 작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감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인지 판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제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센서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며 이제 제어 같은 거는 저희가 또 그래도 리모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탱크턴 같은 방식의 제어도 되고 디퍼런셜 제어도 되고 에커먼 형식의 제어도 되면서 이제 메커넘 힐 같은 이제 옴니 다이렉션에 대한 제어도 되니까 그런 제어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제어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어에 대한 이런 인지 판단 제어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가지고 8단원 이제 리모에 어떻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런 카메라 데이터 아니면은 이제 구동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를 코딩을 통해서 진행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모가 이제 원을 그리며 구동되는 실습을 좀 간단하게 좀 이번에 준비를 해봤는데 리모가 간단하게 구동되는 실습은 다음과 같이 뭐 이제 이 직선 속도로 뭐 0에다가 뭐 몇 미터 퍼 세크를 주고 이제 앵귤러 그러니까 이제 회전 레디언 퍼 세크로 이제 앵귤러 이제 회전각에 대해 회전 속도에 대해서는 레디언 퍼 세크로 뭐 1라디안 퍼 세크를 줬을 때 이제 리모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이 테이블 위에서 하니까 이제 위험해서 이제 직진 속도는 안 주는데 직진 속도를 넣어주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원을 그리면 회전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현이 되고요. 이런 시스템, 이런 예제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다 이렇게 예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걸로
뭐 몇 라디안의 이제 원을 그리면서 운동을 해라. 이런 거는 사실 저희도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0단원부터 6단원까지의 내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재의 이제 리모에 대한 간단한 개념 및 그리고 간단한 구동 정도였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오퍼레이팅들을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는지가 9단원과 10단원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단원 내용 중에는 이제 카메라를 통한 이런 다양한 예제들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고, 어플리케이션 예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리모의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카메라를 활용한 예제 중에서 이제 LCAS, Lane Keeping Assist System, 차선 주행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뭐가 이렇게 단계별로 버드 아이 뷰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버드 아이 뷰로 이렇게 차선을 이렇게 좀 차선의 디스토션 같은 것들을 펴주고, 마스킹 작업으로 이런 차선에 대한 바이너라이제이션을 시키고, 마스킹 작업으로 차선의 색깔을 감지해서 바이너라이제이션을 시키고, 그다음 슬라이딩 윈도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차선을 어떻게 감지하는지, 그다음에 그런 슬라이딩 윈도우 감지된 이런 차선에 대한 이제 닷 정보가 어떻게 이런 커베처, 그러니까 곡선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지 같은 것들을 하나씩 배우고, 그 다음에 그런 차선을 따라가기 위해서 리모가 어떻게 리모의 옵셋 값을 어떻게 입력을 하고, 그거에 대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벨로시티 값을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차선 주행 알고리즘 단계별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제 시연 같은 거는 이제 뭐 다음과 같이 뭐 엘카스는 저기 다음 이제 트랙 발표에서 좀 보여드리겠고, 이제 저는 이번에는 이모가 아까 이제 기준 마커를 사용을 해가지고 뭐 자기의 위치를 추종한다거나 군집 제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런 기본 그거에 대한 기본 예제가 되는 이제 AR 마커를 뭐 팔로잉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마커가 좀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좀 리모가 뒤로 가고, 마커가 멀어지면은 이렇게 앞으로 오는 이렇게 마커의 위치에 따라서 회전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시스템. 네, 예제로 자동차의 그 어댑티브 크루즈 그거네요? 일정 거리 유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어댑팅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로봇 상대 자동차의 위치를 이렇게 진짜 인식 단계에서 뭐 딥러닝을 써가지고 레이더로 그걸 매칭을 센서 퓨전을 시켜서 매칭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 그거에 대한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하지만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기준 마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준 마커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런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뭐 실습으로 그냥 시연을 해보는 거. 이런 실습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리모 라이다 실습 같은 것도 다음과 같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이제 E-Stop, Obstacle Avoidance and Detection, 이제 뭐 Wall Following 이런 실습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도 더 좀 많은데 제가 좀 못 쓴 것들도 몇 개 있어서 더 필요한 내용은 좀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Wall Following 그 중에서도 이제 E-Stop이나 Obstacle Detection and Avoidance 말고도 Avoidance, Wall Following 예제 중에서 저는 이번 프로페서 데이 때 이제 Wall Following 알고리즘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리모가 이제 저기서 오른쪽 벽면을 보고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준비한 시연은 왼쪽 벽면을 리모 기준으로 왼쪽 벽면을 보고 이를 팔로잉하는 시스템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왼쪽 벽면을 이제 따라갈 건데,
이런 식으로 왼쪽 벽면을 따라가면서 이제 이를 추종하는 그런 실습 같은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좀 제가 좀 짧아서 많이 못 들보여서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 수락 방지 기능이 있나요? 아 그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추락 방지 기능을 저는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거. 예. 손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헤어지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 보통 이제 밑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뒷부분 뒤에 계신 분들도 못 보여드릴까 이렇게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9단원은 다음과 같이 이제 라이다에 대한 예제, 그다음 실습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단원은 카메라나 라이다에 대한 실습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10단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리모를 통해서 슬라임 내비게이션을 진행을 하는 이제 단원을 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과 같이 뭐 로스의 뭐 가장 좀 대표가 되는 그런 패키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패키지는 이렇게 이 오픈 소스를 좀 사용해가지고 그거를 리모에 맞게 튜닝을 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저희 거 리모에서 뭐 배우셨다면은 뭐 다른 뭐 터틀봇이나 다른 라이다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환경의 그런 시스템의 로봇 아니면 저희의 뭐 위고 스카웃이나 아니면 아까 보였다시피 이제 다족보행 강아지의 그런 시스템에다가 튜닝을 해서 넣을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개념과 그다음 예제, 실습 같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림과 같이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좀 실습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리모를 활용하여 이제 슬라임 내비게이션 기능을 시연하고 이제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목표 위치를 입력하여 이제 자율주행을 진행하는 기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SH 말고도 이제 이거는 그 리모를 노머신이라는 그 원격 제어 GUI 프로그래밍을 GUI 툴을 통해서 이렇게 리모의 PC 현재 PC에 그 모니터를 이렇게 다른 컴퓨터에 띄워놓은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슬램이랑 이제 내비게이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능들도 아까 제가 CLI 명령어로 쳤던 것처럼 이렇게 터미널에 이렇게 바로 실행될 수 있게 이런 쉘 스크립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이콘 같은 것들로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현재 보면은 이모의 이런 슬램 내비게이션 기능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 실습 내용이고, 이렇게 현재 그런 내용은 이제 그 Gmapping 파티클 필터 기반의 이제 Gmapping이라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슬램을 이렇게 구성을 하였고요. 이제 보면은 카토그래퍼 같은 그런 매핑 방식도 저희 리모에는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지도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작성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위치를 입력하고 목표 위치까지 이렇게 골 포인트를 찍으면 리모가 알아서 구성된 내비게이션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방금 좀 맞아가지고 이게 좀 풀렸는데 빠졌는데 이런 식으로 좀 구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저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위고 로보틱스에서 교육부 팀장을 맡고 있는 윤현호 주임연구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배우셨을 때 이제 전 강의에서는 이제 리모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교재와 교육에 관해서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때는 이런 교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리고 소스 코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초 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이번에 소개드릴 거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강의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하고 그 이후에 리모를 가지고 어떤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다음과 같이 오른쪽에 돌고 있는 리모 트랙 위에서 리모가 자율주행을 하면서 장애물과 신호등과 표지판을 현재 헤쳐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런 V2X 컨트롤을 통해서 제가 제어를 하면 이게 현재 지금 위에 있는 장애물들이 서로 통신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함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서 리모 트랙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리모 트랙은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명드릴 건 첫 번째로 리모 트랙과 두 번째로는 그 트랙 위에 있는 액세서리들, 세 번째로는 그 트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리모 트랙입니다. 네, 리모 트랙은 현재 3x3, 3m×3m로 이제 맞게 설계된 트랙 테이블로 현재 돌고 계시는 저 트랙과 동일하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신호에서 개발 기능을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회전을 하는 것도 사실 학생들에게 어려운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우회전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는 교차로 안에 들어가는 좌회전과 또는 신호등과 또는 여기 있는 뭐 장애물들 그리고 차단기들도 이제 다 교육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신호등 인식, 또 주차, 곡선주행, 우회전 등 여러 기능을 개발하고 또한 대회를 위해서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시를 교수님께서 밖에 뭐 외부에 전시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트랙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펙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750x750 이제 다음 장에 나올 텐데 한 장에 이제 75cm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5cm가 4개씩 구성이 돼서 총 16장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설치를 하려면 편하게 꺼내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한다 하면 접어가지고 한쪽에 두셔도 무방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는 전부 다 번호가 다 써져 있고 옆에 있는 가드들도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드뿐만 아니라 그런 가드들도 이제 고정을 어디든지 뭐 접착제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꽂아서 바로바로 고정이 되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전부 제공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뭐 딥러닝 하면서 또는 딥러닝 가장 기초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딥러닝이 아니라 머신 비전 또 머신러닝을 할 때 알파벳을 읽는다든지 또는 숫자를 읽는다든지 또는 그런 자석에 대한 이런 마그넷 보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런 신호등들도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서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 나온다든지 또는 자동으로 띠디디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그런 신호도 제공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리모 트랙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해서 총 16장까지 쭉 이렇게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접어서 이게 기본적인 트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물 종류는 뭐 신호등 차단기, 뭐 건물 모형. 저희가 이제 건물 모형은 좀 옵셔널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적 장애물, 표지판, 나무 모형 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활용 사례는 뭐 대학교는 굉장히 다양하게, 물론 지금은 이제 칸이 적어서 여기까지는 더 훨씬 더 많은 대학교에서 이제 리모 트랙이 나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지만 리모를 사용하기 위해선 저 트랙만 사용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리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트랙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m 바이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 1.5바이 뭐 다른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기업에서는 뭐 2m by 뭐 3m, 4m, 5m 뭐 이렇게 해서 따로 설계를 해가지고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뭐 다음 같은 이제 멀티 미션,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건 너무 직선만 있지 않았었습니까? 직선은 있는데 이런 곡선 주행도 해보고 싶다. 그럼 다음 같이 맵을 이렇게 구성해서 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옵셔널한 커스텀 트랙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뭐 여기에 터널도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교차로나 신호등, 차단기, 표지판, 뭐 동적 장애물들도 여러분께서 저 옆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또 다른 곳에서는 다음 같이 맵을 좀 잘라달라. 이건 6x6에 정말 조금 더 난 크게 해보고 싶다 생각해서 6x6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다양한 시나리오를 해보고 싶다 해서 뭐 주차 구역을 만들어 놓은 이렇게 칸이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또 이런 또 케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가운데다가 넣게 되면 이제 총 2개씩 돌 수 있는 그런 교차로 총 4개씩 만들어지는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도 커스텀 트랙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이 이제 리모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저 여러분께서는 트랙만 이제 트랙만 이제 생각을 하신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 위에서는 돌리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스펙만 알려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작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랙에 액세서리가 무엇이 들어가냐라고 한다면 다음같이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것보다 더 어드밴스드하게 더 쉽고 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제 동적 장애물이라든지 아니면 차단기라든지 또는 지금 보시는 이제 신호등이라든지 또는 표지판이라든지 등등이 이제 장애물의 하나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원래 뭐 기존에 있는 뭐 장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서 하단에서 이렇게 레일 형식으로 나오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하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조금 덜커덩거리면서 조금 주행에 불안정성이 있는데 저희는 위쪽에서 즉 주행을 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또한 또 일반적인 차단기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는 정도라면 현재는 얘는 이제 센서까지 이제 부착을 할 수 있는 옵셔널하게 센서까지 부착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신호등 또한 센서 부착이 가능하며 이것 또한 VTX로 통신이 가능하다. 물론 이건 다 옵셔널한 이제 얘기입니다. 옵셔널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장애물 작동 순서가 와이파이의 리모와 또는 서버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서버에서 명령을 내려준다면 서버에서 이제 장애물이 동작하라고 명령을 내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저희가 로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그곳이 로스라고 하는 공간이 그곳에서는 이제 무엇이든지 다 통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이제 로스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로스라고 하는 공간은 누군가는 시어널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파이썬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어널을 이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을 배운다고 한다면 시어널을 배워야 되고 파이썬을 배워야 되고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언어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지만 로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이 로스라는 과정을 배운다면은 이 과정 내에서는 시어널을 사용하든 로스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에서 시어널을 사용하든 파이썬을 사용하든 하나의 언어로서 일종의 번역기 같이 누구나 그 이제 파티장에 들어온다면 그 공간에서는 전부 다 한국어처럼 얘기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공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만들어진 이 상황에서도 리모와 서버와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른 언어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공간에서 전부 다 이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의 공간 내에서는 다양한 언어가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V2X 이거 조금 구성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으면은 그냥 단순하게 학생들께 초음파 센서에 각자 장애물에 초음파가 달려 있고 그래서 장애물에 초음파가 달려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리모가 명령을 낼 수도 있고 또는 서버가 명령을 낼 수도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아까 트랙 커스텀에서 네. 있다고 돼 있는데 네. 그러면은 만약에 학교나 그런 측에서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맵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그대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네, 어느 정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액세서리에서 네. 그다음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작동하도록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코딩하면 당연히 가능하죠. 단순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미널에 명령을 해서도 장애물을 오더링을 가능하고요. 물론 이건 이제 VTX 통신기가 탑재된 이 있다면 제가 명령을 단순하게 몇 번의 커맨드만 치더라도 바로 명령이 됩니다. 굳이 제가 코딩을 치지 않더라도요.
마찬가지로 뭐 이런 차단기나 동적 장애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잠시 후에 무빙 옵스테클, 동적 장애물이죠. 또 아래 오른쪽에 보시면 브레이커, 즉 이제 차단기이겠죠. 차단기가 얘네가 통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시스템을 한번 저희가 좀 큰 그래프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적으로 저게 뭐 통합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장애물마다 그냥 아두이노 보드가 들어 있으니까 그 저기 이제 프로그램 해놓은 거고요. 뭐 그거를 들어가서 뭔가 수정을 하신다면 뭐 가능은 한데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 진짜 시스템을 가지고 이게 뭐 프로그램적으로 제어를 한다면 그냥 이제 이렇게 오늘 보여드린 VTX 개념으로 해서 통신으로 그냥 제어한다. 이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뭐 프로그램을 해서 뭐 정밀하게 제어가 그거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 충분히 감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기체 인식하고 서버를 통해서 보낼지 또는 초음파를 통해서 보낼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딥러닝, 이제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현재는 트랙에 맞춰서 학습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횡단보도 표지판, 좌회전, 우회전, 공사 중, 천천히 주차 표지판 등을 다음과 같이 이제 해놨고, 당연히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이제 이러한 표지판들을 학습한 것을 뭐 저희가 기본에 나와 있는 이제 딥러닝 한다면 이걸로 V3부터 해서 V5, 현재는 V5, V9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V7까지는 현재 로스라고 하는 환경 내에서 교육을 딥러닝을 학습을 시켰고 그것을 기반으로 현재 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지금 다음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트랙 탭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엘카스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엘카스를 조금 더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반적인 도시가 있을 때 뭐 ROI,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흥미 영역을 붙잡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바이너리로 만들고 이제 흑백령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버드 아이 뷰 위에서 바라보는 형태로 만들면은 이제 그쵸, 버드 아이 뷰로 만들고 그 버드 아이 뷰에서 흰색과 또는 노란색을 추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를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차선을 검출하는 겁니다. 저희가 로스를 또는 저희가 자율주행을 교육함에 있어서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을 컴퓨터에게도 똑같은 그 과정을 거쳐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실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소실점을 본다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인 이 길을 봤을 때 이 길은 평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행하다고. 하지만 카메라라고 하면은 사실은 3D가 2D로 바뀐 거고 이거는 평행하지 않고 소실점, 언젠가 끝이 만나는 점처럼 보이는 이미지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것을 평행하다고 얘기죠. 이 길이 평생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저희는 학습이 됐기 때문입니다. 20년, 30년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뻗은 길은 사실 2D가 아니라 3D이며 이 길은 사실 위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평행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 저희는 이미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이미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학생들에게 똑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ROI 값은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환을 해서 위에서 바라본다면 사실은 이거는 일자로 뻗은 길이다. 이 과정을 컴퓨터한테 똑같이 가르쳐주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음같이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수님께서 한 장 하나하나 되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지 사실 기획과 학생들은 또는 이제 컴공과 학생들이 아닌 이제 코딩을 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코드만 이런 코드 저런 코드 있습니다 하고 딱 던져준다면은 생각보다 적용을 쉽게 잘 못합니다. 네, 사실은 쉽게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되지 하면서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부 다 모든 재료가 구성이 되어 있어도 이것을 어떻게 요리를 할지 어떻게 조리를 할지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드 하나하나를 열어보게 되면은 1번 코드는 버드 아이 뷰로 나와 있고요. 2번 코드는 이제 2번 화이트 라인 디텍션, 흰색 차선을 찾는다. 그러면 버드 아이 뷰를 포함한 화이트 라인을 찾게끔. 3번은 버드 아이를 포함해서 화이트 라인과 옐로우 라인까지 찾는 경우. 4번 같은 경우는 버드 아이 뷰와 그리고 화이트 라인, 옐로우 라인 찾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를 합산하는 방식. 다음같이 모든 예제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좀 어드밴스드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실제적으로도 학생들이 지금은 당장에 리모만 가지고 작은 플랫폼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지만
사실 이제 이 리모라고 하는 이 작은 플랫폼은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자율주행에 대한 조금 이제 더 내가 기계과지만 난 코딩을 잘 모르겠지만 자율주행을 더 해보고 싶고 그래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시스템을 삼고 그 이후에 이런 것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센서 이미 이제 부착이 되어 있는 게 카메라나 라이다나 저 IMU 그리고 밑에 베이스까지 이미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베이스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점점 크기를 키워가다 보면 언젠간 실차까지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사용되는 시스템이 여기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실차와 얼마나 많이 다르냐 물론 더 어드밴스드한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딥러닝에서 찾는 경우 정말 실차도 똑같이 사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레인을 찾는 경우 현재는 이제 AI로 찾진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차에 들어가면은 AI로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라이다에서 장애물 탐지하는 거, 그 경우는 사실은 지금 거나 아니면 나중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라이다를 통해서 뭐 장애물 탐지하는 경우와 피차일과는 그렇게 다르진 또 않을 겁니다. 즉 어느 면에서는 그 기초를 배울 수 있고 어느 면에서는 어쩌면 지금과 별 차이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 저 소스 코드는 네. 똑같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놓고 이렇게 다 코딩을 다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저거 두 개, 1번과 3번을 묶어서 이제 두 가지 기능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쵸. 그래서 각자 이제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7번 미터 퍼 픽셀까지 간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이걸 학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컴퓨터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그냥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률까지 찾아냈습니다. 공률까지 찾아냈으면 그냥 이대로만 흘러가면 되냐? 그래도 실질적으로 왜 안 맞는지 또 이제 알려주는 부분이 뭐 이렇게 미터 퍼 픽셀이나 커버처 공률을 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하면 더 정확하게 더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이제 컴퓨터 코딩을 잘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네이버에서 이렇게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료가 좀 난해합니다. 생각보다 컴퓨터 코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좀 난해하고 알아듣기 힘든데 마찬가지로 보여드렸다시피 각자 한 줄 한 줄에 이제 데피니션, 이제 함수별로 다 잘라져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 마지막에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정리가 되어 있고 이 모든 부분이 거기다 주석으로 쳐져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이런 교재도 똑같이 그 소스 코드와 동일하게 물론 이제 교재에 맞춰 소스 코드 조금씩 변경될 수 있지만 어쨌든 동일하게 나와 있고 리모 카메라에서 실질적으로 본 모습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버드헤드로 나온다. 그래서 보시면은 길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렇게 화면을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라이다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사실은 코딩을 이제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코딩을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그러면 센서에서 나오는 값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읽어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희는 너무나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냥 늘 카메라 키면 다 알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라이다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는 오도메터리, IMU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읽어낼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교재를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다 표식을 다 해줍니다. 단순히 그냥 다른 타 교재에서는 앵글미는 각도 최소값, 뭐 앵글 맥스는 각도 최대값, 렌즈미는 뭐 이런 값, 렌즈 맥스는 뭐 이런 값. 근데 학생들한테 딱 이렇게만 던져주면 마찬가지로 이 재료를 가지고 써먹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이러한 예제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렌즈 맥스와 앵글민, 앵글 인크리먼트를 가지고 너가 이 스탑도 할 수 있다. 근데 이 줄이 한 30줄 정도뿐 안 됩니다. 만들 수 있고 옵제클 어보이던스, 장애물 회피도 가능하며 장애물 몇 개인지 탐지도 가능합니다를 전부 다 하나하나 이렇게 써먹으면 돼 라고 주석과 설명을 다 달아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이제 저쪽에서 이제 보셨다시피 이제 학습한 내용들이 다음과 같다. 즉 이제 학생들이 이것도 이제 그런 소스 코드가 일부가 이제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AI 딥러닝 쪽 모델은 공개되지 않지만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래서 뭐 공사 중 하면은 여기에 뭐 if, 뭐 트래픽, 뭐 if, 뭐 보잉 페디스트리안, if, 뭐 슬로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속도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럼 코드만 보더라도 if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러한 근데 딥러닝 요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하신다면 PC의 최소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웬만해서는 거의 모든 최소 사양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CPU나 아니면 램이나 엔비디아 뭐 권장 사양은 당연히 요즘 나와 있는 웬만한 사양으로는 요로 정도는 충분히 돌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통신과 그리고 액세서리, 맵과 주변에 있는 카메라와 리모를 다 엮어서 다음같이 이제 V2X 시스템도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린 거고, 이 V2X 시스템이 저 옆방에 있는 그 V2X 맵에서 돌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카메라들이 전부 다 여기 이제 위에서 좀 보시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거나 여기 요 위쪽에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들이 현재 이렇게 나와 있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리모의 위치도 파악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지금 돌고 있는 CCTV 같이 마치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에 이어서 자율주행 인프라까지 더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이 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님들께서 구상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음 같은 순서가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프라 카메라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차량 검지를 하거나 서버를 통해서 차량을 제어를 하거나 또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뭐 교차로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일부러 지금 현재는 마커는 떼놓은 상황이지만 마커가 부착이 되어 있으면 위치도 싹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맵이 구상이 되어 있으면 그 맵상의 위치도 또한 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리모 세대를 두고 마커를 이렇게 5개를 뒀을 때 다음같이 마커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뜨는 것처럼 위치도 로스 상에서 위치가 다 나온다라고 하는 상황도 이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구성 V2X의 GUI 이제 구성 화면이고요. 인프라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뭐 리모 카메라. 그래서 저 현재는 리모가 한 대만 돌고 있지만 이제 리모가 2대도 돌 수 있고 뭐 3대도 돌 수 있습니다. 다만 더 맵이 당연히 커야겠죠. 당연히 큰 데서 더 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재는 차선을 감지하는 쪽을 제가 이쪽에서 보내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토픽명을 수정을 좀 한다면 당연히 이 화면 대신에 다른 화면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물 제어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통신 프로토콜은 뭔가요? 통신 프로토콜이요. 네. 현재는 이제 로스라고 하는 거와 제 자바의 이제 그쪽과 좀 섞어놨습니다.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일반적으로 뭐 TCP, UDP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저기 와이파이인지 아니면 블루투스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 네, 와이파이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기서 보셨을 텐데 테이블 위에 와이파이 공유기 하나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 공유기와 현재 무선 그 CCTV 카메라 인프라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리모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것과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제 PC까지 전부 다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네트워크에 이렇게 존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모를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자율주행은 무엇인지 경험을 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자율주행의 실질적인 기술도 이제 센서를 다루는 것들 배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 트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리모가 어떻게 돌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이렇게 미션이 다양하게 추가가 된다면 교수님들께서 이제 미션을 정해서 내부적으로도 대회도 열어볼 수가 있는 거죠. 미션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미션이 교내뿐만이 아니라 학과뿐만 아니라 교내로 가고 교내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들과도 붙어볼 수 있는 기초 단계를 쌓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자율주행이라는 틀뿐만이 아니라 더 큰 개념 자율주행 인프라와 그리고 인프라 쪽에 관심이 있다 보면 또 통신 쪽에도 또 관심이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로스라고 하는 쪽에 또 관심을 또 가지다 보면 또 다른 로봇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님께서 리모라고 하는 이제 응용, 리모와 이런 트랙 탭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응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 이제 큰 그림 좀 제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